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아침 눈길을 끈 조그만 기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두환 손자가 내일 한국에 와서 곧바로 5.18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기사고, 또 하나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국회에서 아버지 호통치는 모습을 SNS에 올려서 체할 것 같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건데요. 할아버지 전두환을 학살자라고 부른 손자, 아버지의 반말과 호통을 비판하는 아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또 전두환 손자는 마약을 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제원은 아들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인물이라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우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어서 오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1박 2일 목포, 그리고 인천, 민주당 시당위원장 초청 강연, 그리고 어제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전주는 또 무슨 일로 가신 겁니까? 거기 뭐 선거가 있어서 보궐선거. 그건 묻지 마시고 그래서 목이 좀 샜는데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포에 가니까 탁 목감기가 와가지고 완전히 목에 음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요즘 또 워낙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특별히 좀 건강. 그래도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침에 약을 좀 많이 먹었더니 약에 취해가지고 좀 비몽사몽한데, 이런 상태에서 방송하는 것이 훨씬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전두환 손자, 장제원 아들. 이 세상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골프하고 자식입니다.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울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의 거울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저도 우리 두 딸들이, 우리 두 손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제원 아들 체한다. 체할 것 같다고. 그러나 아무리 전두환 손자가 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깨어나서도 5.18 사죄를 하겠다. 이것은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지만은 노태우 대통령과 그 노태우 대통령 아드님 노재헌 변호사는 다르잖아요. 이번에도 노재헌 변호사는 노태우 재단에서 세 분이 김대중 정치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어요. 또 5.18에도 얼마나 가서 사죄를 해요. 그런 반성의 자세가 보여야지, 일본처럼 보이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갖다 왕창 퍼져버리면은 후유증이 있죠. 역시 그 아버지의 살아가는 모습, 그게 거울이라는 말씀 참 와닿는데요. 전두환 손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그런가 했더니 아들이 이번에 폭로한 걸 보면 그것도 지금 다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고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가 그 전재용 지금 전도사라고 그러던데요. 전재용 전도사하고 대북 송금 특검으로 감옥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러셨나요? 이상하게 어떻든가요, 사람이? 전재용 있었죠. 또 전제국 김현철 씨 있었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 홍거리 아드님. 홍업.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재용 전도사가 감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이 좋아요. 어떻게 됐든 죄 짓고 왔어도 평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불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좀 대통령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라. 그랬더니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도 그분이 기독교계로 귀해서 목사가 되려고 전도사가 됐으면 그 자체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본인이 의심받지 않을 행동을 해야 된다. 예. 그런데 그 아들이 얘기한 대로 재산 가지고 미국으로 영주권 받으려고 했다 하면은 또 역사가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전두환 용서를 김대중 대통령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전두환 하는 짓거리를 보고 저 그때 그랬어야 되나 지금 와서 좀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도 종로 5가 기독교 회관 그 목사님들 예. 또 광주 일부에서는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당시는 여야 헌정사상 최초로 아시아에서 평화적 정권 개최를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IMF 외환위기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6.25 후 최대의 국난인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했습니다. 국민 통합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대중 대통령은 평소에도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께 건의하고 예. 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수석이 최창륜 나중에 장관 했습니다마는 예. 그분이 오셔서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에서 내려오는데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희동 사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노태우 대통령도 사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전직 대통령의 사저 하나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지 않는다. 그리 가서 살게 해라. 그러나 반성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데 나중에 그러한 추징금에 대해서 또 5.18 문제에 대해서 끝내 발포 명령 등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김대중 납치를 지시한 게 전두환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밝혀내지 못하고 그렇게 간 것은 저는 용서할 수 없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저에게도 많이 연락하셨습니다. 또 비서실장을 보내서 정해창 변호사 등이 전두환 노태우를 복권을 해달라. 예.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게 된다. 그리고 국립묘지로 가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반성의 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끝내 거절했습니다. 죽기 전에 정말 제대로 사죄하고 갔으면 참 좋았죠.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후에 전두환 노태우의 죽음이 국민 또 역사적 평가가 다르잖아요. 예. 예. 박지원 전 좌우지간에 아무튼 예. 골프하고 자식은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죠. 골프도 안 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옛날에 골프 많이 쳤죠. 예,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가는 백운계 시사 1번지 계속 선물 릴레이를 저희가 하고 있지요. 2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저희가 크루즈 상품권 드렸는데 임금님교회 캔디님께서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면서 영화 예매권 보내주셔서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 메일 안 보내주신 분이 2분 계십니다.
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GP 코리아 몽쉘 워치에서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와 콜라보로 제작한 기념시계 10개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을 방송에서라도 전달하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 친일 외교의 부당함을 더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금장 5개, 은장 5개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계는 어떻게 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댓글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내가 이 시계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이걸 좀 적어서 저희 시사 1번지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심사해서 이분께 보내드리면 딱 좋겠다 하는 분 10분을 골라서 저희가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 방송할 때까지 저희가 이메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시면 목요일 날 저희가 심사해서 금요일 날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선물 릴레이 정말 아름답다. 아주 아름답네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휘장 조남이 섞여 있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섞여 있는 시계를 한 10세트 보내면은 누가 받으려고 할까? 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얼마나 신청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한번 해보세요. 자, 원장님 오시면 첫 번째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가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주고 가서 가면은 뭐 좀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죄 반성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사죄 반성과 관련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표현이라도 좀 넣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표현을 하기 싫어서 1998년 합의를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그 표현에 대한 평가를 먼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먼저 일본이 왜 그렇게 제대로 사죄 반성을 피하는 것 같습니까? 먼저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깜놀 정상회담이다. 깜짝 놀란 정상회담이다 한 게 김태효 우리 대통령실 NSC 차장이 YTN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강제징용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일본에서 이렇게 양보했냐고 깜짝 놀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까무라쳤겠죠.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잘하시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애도 내가 야단치면 좋은데 남이 야단치면 싫어요. 우리 대통령을 일본 총리가 폄훼성 말씀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기시다 총리가 2차 정상회담하고 가셨잖아요. 오므라이스 먹고 뭐. 2차에 가서 그 많은 술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마셔버렸더라. 마셨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라는 얘기를 보도로 봤습니다.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셔서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도 일본 총리가 우리 한국 대통령이 술 많이 마셔서 깜짝 놀랐다 하는 말씀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깜놀이다. 정상회담이다. 처음부터 깜놀이고 끝까지 깜놀이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풀어내겠다 해서 저도 지원을 했습니다. 잘하신다. 어차피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최소한 자꾸 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데 제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2번 일본에 가서 스가
총리하고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딱 두 가지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얘기한 대로 오부치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미래로 가자 했던 건데 저는 가시기도 전에 이 강제징용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풀었어요. 대입변제 문제를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안 해도 우리 기업들이 해준다. 예. 이렇게 했다가면은 외교는 본래 100% 못 가져옵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988년 선언,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다시 한번 읽든지 상기를 해서 진짜 통절한 반성을 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합니다. 이것 정도는 받아왔어야지. 어떻게 둘 다다 몽땅 갖다 퍼져버리고 빈손으로 오느냐. 저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정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이렇게 온다는 거를 상상도 못했는데 결국은 당한 것 아닙니까? 당했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외교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를 믿어야 되고 대한민국 언론의 보도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NHK나 BBC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그런 공영방송이에요. NHK 보도에서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는 끝냈습니다. 끝났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묵묵부답하셨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 지금 유치원 학생들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 땅이라고. 예. 독도는 우리 땅. 하는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강아지도 부르고 다녔던 동백아가씨를 몰랐다고 하더니 그 노래도 몰랐던가 봐요. 아무 묵묵부답했다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는다. 좋아요. 그런데 추궁이 계속 들어가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위안부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말했지만은 대꾸 안 했다. 그러면은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라는 것도 말씀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가 언젠가는 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때 회담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말씀 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약에 독도 얘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만약에 기시다 총리 입에서 나왔다면 뭔가 좀 그때 액션을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하죠. 나 이런 식으로는 못 간단 말이지. 당연하죠. 예, 나 오므라이스 안 먹을래. 뭐 이렇게라도 해서 당신 나 불러놓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김정은도 트럼프가 액션 포 액션, 행동 대 행동으로 싱가포르에서 약속해놓고 하노이에서 뒤집으니까 항의하고 깼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말씀을 기시다로부터 듣고 왜 묵묵부답했는가? 나는 그게 앞으로 큰 불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후쿠시다 원전 방류를 6월 달부터 하는데 농수산물을 수입해라 하는 요구도 거론이 되던데 이게 두고두고 불씨가 될 겁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너무 실망하고 또 그 전에 이태원 참사 때도 참았지만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정권 퇴진 운동을 이제 벌이겠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정권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정권 퇴진 운동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이 그러한 항의를 한 게 우리나라 언론에 한 줄도 안 납니다. 예. 한 말씀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럼 국민들이 모르냐? 저도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성당 미사에 가면은 신부님들이 말씀해요. 다 퍼졌어요. 거기 사회를 보신 총무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썩을 X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회 끝나고 돌아가면서 썩을 X를 3번씩만 해라. 이러고 계속해서 각 교구별로 지역별로 성당별로 규탄을 할 것이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대통령입니까? 하는 성명을 냈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아주 과격한 그런 말씀의 성명서를 집회를 했고 지난 토요일 날 서울 시내에서 얼마나 큰 집회가 한일 군력 외교 규탄 그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탄핵 또는 퇴진 이러한 말들이 나왔지만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 특히 민주당에서 너무 성급하게 탄핵 퇴진 그러한 것은 신부님들이나 학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 또 국민들이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헌정 중단을 가져오는 그러한 말들은 좀 자제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정 중단은 너무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든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 신부님 비대위원장 맡으신 분이 최연홍 신부님인가 송연홍 신부님이신가 제가 성이 좀 헷갈리는데 송연홍 신부님 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걸 봐서 도저히 이제 뭐 기대할 수가 없다. 이제는 퇴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 만에 켜켜이 쌓인 겁니다. 민생 경제가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또 북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쏘았대요. 예. 오늘 아침에 또 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쏘면 원참 타격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자 보십시오. 뭐라고 하더라도 민생 경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약 90% 적자고 포스코도 67% 적자, 뭐 SK 줄줄이 다 적자더라고요. 그리고 단 조선하고 자동차는 조금 괜찮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외교에서 잘못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집권해서 1년간 전기 자동차 문제 해결하겠다고 정상회담에서 다 잘 된다 했잖아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반도체. 미국이 중국과 갈등하면서 우리는 중국에 팔지도 말고 기술 이전도 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요즘 배터리. 중국이 CATL이라는 회사가 세계 배터리 시장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팔지 말라. 기술도 하지 마라. 투자도 하지 말라 하는 미국이 켄터키에다 포드하고 같이 합작 공장을 만든대요. 그러면 CATL의 규모는 어쩌냐. 우리나라 배터리로 세계에서 2위인 LG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를 합쳐서 점유한 생산보다도 CATL이 더 높아요. 베이단가 중국 회사가 두 번째 LG솔루션하고 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오늘 LG솔루션에서 미국에다 7조 배터리 회사 공장 짓는다는데요. 우리는 뭘 합니까? 자, 전기 자동차 못 팔아? 반도체 못 해? 배터리 못 해? 이런 위기가 오면서 우리 민생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원장님 시간 1분밖에 안 남아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두고 혹시 현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슈를 안보 대 민족 정신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여론도 안 좋은데 천안함 서해 소의 날 기념식에 가서 또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총선용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요. 천안함 거기 가셔서 55명의 희생자들 이름 부르고 눈물을 흘린 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태원 159명의 청춘도 생각하는 대통령이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총선의 안보를 이용한다. 김영삼 대통령 사정에서 90% 지지받았지만은 경제 망해가지고 폭망했어요. 그런데 제가 역대 선거를 해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안보가 이슈는 되지만은 민생 경제가 훨씬 표로 연결되는 것은 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도 잘 하겠지만은 저는 정치를 풀어서 외교를 풀어서 경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과 만나서 대통령 용산에서 국회에서 논의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해요.